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출금융 분야의 명장 원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금형이라고 하는 분야는요, 이 동일한 제품을 이제 대량으로 찍어낼 때 필요로 하는 툴인데요. 그 사출금형은 플라스틱 재료를 녹여서 금형이라고 하는 틀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대량으로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은 TV, 냉장고, 자동차, 기타 등등의 분야에 사출금형이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뿌리 분야의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6대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용접도 있고, 표면 처리도 있고, 열 처리도 있고, 그 중에 이제 금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된 재료를 기계 가공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제품을 찍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철을 다루기 때문에 가공도 필요하고, 열 처리도 필요하고, 표면 처리도 필요하고, 용접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제 금형이라고 한다면 뿌리 기술의 종합 예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죠. 아버지가 사업을 계속 실패하셔서 어머니가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또 아버지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역시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힘듦을 이제 술과 담배로 좀 많이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을 얻으셔가지고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쯤에 이제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각자 개인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아버지가 고2 때 돌아가시면서 이제 저는 사실상 목표가 없어졌죠. 그 아버지 병원비를 좀 빨리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인문계가 아니라 상업계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목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방황을 좀 했었고요. 목표가 없으니까 진로에 대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그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기술을 배워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권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술을 배워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인천에 있는 한국 폴리텍 대학교를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캐드캠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게 됐는데 그 회사가 금형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기술을 배우게 됐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직장인 같이 일하라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이제 대우를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차별화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격증을 좀 따야 되겠다. 제 스스로 노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장 자격을 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등의 자격증을 좀 따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무엇을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도 좀 불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스스로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게 있어서, 남들보다는 조금 앞서서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 관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을 조금 정리하고, 나머지는 또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주어지는데, 점심 먹고 나면 다른 친구들은 자요. 피곤하니까 자는데, 저는 이제 30분 정도를 또 공부하고, 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외부를 돌아다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외부 업체 관리를 해야 될 때, 이때 뭐 대표적인 걸로 시험에 관련된 문제를 미리 출력을 해서, 우리 운전대에 보면 이제 핸들 카바가 있어요. 그 핸들 카바에 A4 용지 요거를 딱 출력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걸리면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빵 하면 그때 출발하면 되고요. 이걸 제가 이제 뭐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아지다 보니까 명장이라고 하는 자격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내가 이번에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도전을 했던 것이 굉장히 운이 좋게도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이 됐죠. 제가 이제 그 명장에 그 선정이 되는 과정이, 첫 번째는 이제 서류적인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적인 부분에서 패스를 하면 기능 심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의 기능 심사를 해서 또 패스를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터뷰를 합니다. 전문가들 인터뷰. 근데 이제 제가 전문가 인터뷰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심사위원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젊은 분이 오신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명장이라고 하면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고 그 분야의 나름대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계신데 너무 젊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보니까 명장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명장에 선정이 되시는 분들의 연배를 보니 60세 정도 되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명장에 선정이 돼서 60세부터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책임을 하시게 되면 보통 20년 정도 하시면 80세가 되시니까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올해 38이니 그분들보다 제가 2배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가진 거는 없고 돈으로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역할을 해라 한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을 후배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재능 기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는 계기가 됐고, 제가 이제 명장이 선정이 된 지 벌써 1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25년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어떤 봉사를 했느냐. 첫 번째는 이제 교육적인 봉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명장이 되니까
젊은 친구가 명장이 됐으니까 명장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이제 시범적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형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네가 한번 교육을 해봐.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인력개발원에서 제가 3년 동안 원용기 명장 아카데미를 열어서 인천에서 광주까지 가서 교육을 하고 그 과정을 굉장히 아주 우수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젊지 않습니까? 38이니까 우리 명장님들은 60세 되시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진로 특강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로 특강을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부산도 갔었고 김해도 갔었고 뭐 강원도도 갔었고 제주도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진로 특강을 해줘라. 그러면 제가 이제 청소년들 진로 특강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인천 지역에도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기능 경기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또 지도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했던 봉사 중에는 이제 그 베트남 쪽에 있는 그 한국 기업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나가서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르면 제가 가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도해 주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봉사로 여러 나라를 가봤습니다. 캄보디아도 가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도해 주기도 했고, 아제르바이잔 금형에 관련된 기술적인 봉사를 하기도 했고, 파푸아 뉴기니 들어보지도 못했을 나라지만 이런 데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청소년 진로 지도는 항상 저는 열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견뎌왔다,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제가 그 진로 특강들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형을 하면서 저는 제품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 완성 제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금형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대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 금형의 오다를 중소기업에 주지 않으면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 하면서 완성품을 해야 되겠다. 완성품을 하면 내가 제품을 고객들한테 직접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오더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씨를 뿌려놓고 또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한 10년 정도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이 여러 개가 됐죠. 이 제품들이 이제는 싹이 나서 매출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회사는 주는 금형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주면 R&D를 해. 개발을 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금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확실하게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객들이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이런 일들을 부탁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금형이라고 하는 것이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도전을 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사실상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태도만 내가 엔지니어로서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또는 금융기술을 좀 배워서 내가 미래에 이제 진로를 설정하겠다. 이런 태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도전해도 좋습니다. 일단 금융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숙성되는 기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숙성된 만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나 역량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나이가 70대신 분들도 저희 쪽의 전문가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분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만큼 성숙된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뿌리, 근간이 되는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미래의 본인들이 그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3D라 그래서 힘들고 더럽고 어렵고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산업 현장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또 기계나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만 조금 바꾼다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한 직장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